같은 시간 박진석 책상 위에는 고성의 이름이 박힌 조사 메모가 올라와 있었어요. 고성이가 숨겨온 과거를 확인하라는 지시였고요. 전날 밤부터 박진석은 이미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겉으론 가족끼리 웃고 박수치던 집이었는데 속은 칼날이 갈리고 있었어요. 지은호 사망신고 정황, 보육원 기록, 우진 간이식 은폐 같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이 한 번만 더 파고들면 고성이가 버티던 가면은 그대로 찢어질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혁은 자기 몸이 먼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지혁은 그 사실을 지은호에게 들키는 게 제일 두려웠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혁은 병원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을 보고 제일 먼저 지은호 번호부터 지우려 했는데요. 그 종이에는 추가 정밀 검사 권고라는 말이 딱 박혀 있었죠. 지혁은 그 문장을 2번 읽고도 현실감이 안 왔어요.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말이 글자로 꽂히는 순간부터 도망칠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지혁은 손가락이 떨린 채 연락처를 열었고요. 지은호 이름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지혁은 결국 지우지 못했는데요. 지우지도 못하면서 지은호에게는 더 차갑게 굴기로 마음을 굳혔죠. 그 결심이 사랑인지 도망인지 지혁도 구분이 안 됐고요. 지혁은 속으로만 계속 되뇌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하필 자기냐고요. 지혁은 원래 몸이 좀 안 좋으면 대충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요 며칠은 달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텅 빈 느낌이 들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길어졌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증상이었는데요. 지혁은 그 누구나라는 말이 더 무서웠죠. 평범한 증상 뒤에 숨은 게 크면 준비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지혁은 그래서 검사 예약을 잡았고요. 예약을 잡는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결과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지혁은 옷깃을 만지작거렸는데요. 긴장하면 손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지은호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무서웠고 연락이 올까 봐도 무서웠죠. 지혁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게 싫었는데요. 싫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얄미웠어요. 지혁은 지은호 얼굴을 떠올렸어요. 고성의 앞에서 버티던 얼굴, 가족을 지키려는 목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죠. 지혁은 그 기억이 미안했어요. 자기가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이 언젠가부터 지은호 숨통을 조르는 손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지혁 이름을 부르자 지혁은 반사적으로 웃으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지혁은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바로 펼치지 못했어요. 열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종이를 폈고요. 그리고 추가 정밀 검사라는 문장을 봤죠. 그 순간 지혁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졌어요. 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말을 아끼지 않았죠.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혁은 그 더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웠어요. 이미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혁은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람을 한 번 들이마셨는데요.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지혁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자기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세상에 화가 난 거였죠. 왜 하필 자기냐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고요. 지혁은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은호를 떠올렸는데요. 숨기려는 마음이 결국 지은호로 향하는 게 지혁 스스로도 참 우스웠죠. 지혁은 회사로 가는 척하면서 차를 돌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정밀검사 예약표를 받아야 했고요. 지혁은 간호사에게 2박 3일 안에 끝낼 수 있냐고 물었죠. 스스로 들어도 우스운 질문이었어요. 시간표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지혁도 알았거든요. 그래도 지혁은 물었어요. 지은호를 밀어낼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혁은 결국 출장이라는 핑계를 만들었고요. 자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필요했죠. 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호가 받자마자 평소처럼 안부를 묻지 않았죠. 지혁은 일부러 일 얘기부터 꺼냈는데요. 지은호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조용히 물었죠. 지혁이 지금 그 말만 하려고 전화했냐고요. 지혁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2박 3일 출장이 잡혔다고만 말했죠.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지혁은 핑계를 만들면 설명까지 붙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설명이 없었죠. 지은호는 그 빈칸을 눈치채는 사람이었고요. 지은호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때 나오는 반응이었죠. 지은호는 지혁에게 물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혁은 그 질문을 듣고도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자기는 알아서 하라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혁은 스스로에게 실망했는데요. 실망하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지혁은 그 정도로 겁이 났거든요.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지은호는 또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내줄 것 같았어요. 지혁은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차라리 미움받는 쪽을 고른 거였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순이 가게의 깨끗한 주방에서 지은호는 손을 씻는 척만 반복했는데요. 정순이는 지은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정순이는 위로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딱 한마디만 했죠. 지은호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서 더 아팠어요. 지강호는 옆에서 주문표를 정리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고요. 말을 안 해도 그 침묵이 지은호를 죄인처럼 만들었죠. 지은호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족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열어 부산 동성병원 쪽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보호자 확인 전화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는데요. 우진을 숨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신호였거든요. 누군가가 병원 쪽을 건드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우진을 찾고 있었죠. 지은호는 즉시 통장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진에게 보낸 돈이든 우진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든 기록은 전부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같은 시각 성재는 차 안에서 사직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성재는 종이를 몇 번이나 펴봤다가 접었는데요. 접을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성재는 이 사직서가 도망인지 결단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있었죠. 성재가 회사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 박진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 안에는 고성이가 늘 같이 있었고요. 성재는 당장은 덮어두자고 결심했는데요. 그 결심이 하루 만에 더 무거워졌어요. 덮어두는 동안에도 고성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운전대를 잡고도 자꾸 복도를 떠올렸어요. 고성희와 지은호가 서 있었고 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순간요. 성재는 그때부터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간이식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왜 그렇게 찜찜했는지요. 성재는 그때 박진석을 뜯어 말렸어요. 괜히 판 키우지 말자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진실을 미룬 것 같아서 겁이 났죠. 성재는 아버지를 지킨 게 아니라 고성희에게 시간을 벌어준 건 아닐까 의심했고요. 그때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정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정함이 오히려 급하다는 신호였죠. 고성희는 성재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성재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재를 공범으로 묶으려 하고 있다는 걸요. 성재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기다는 뜻이 아니라 화가 너무 올라와서 나오는 반응이었죠. 성재는 고성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자기를 이용하지 말라고요. 고성희는 바로 목소리를 낮췄고요. 성재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재는 그 말이 뻔해서 덫이가 떨렸어요. 필요하다는 말로 사람을 묶는 방식이었거든요. 성재는 전화를 끊고 사직서를 다시 펼쳤어요. 사직서 위 글자들이 이상하게 흐릿해 보였죠. 성재는 문득 아버지 박진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지 않냐는 그 말이요. 박진석은 정말로 알고도 속아주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었죠. 그게 박진석의 잔인한 다정함이었고요.
성재는 그 다정함이 아버지를 더 크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지역은 정밀 검사 날짜가 적힌 종이를 다시 보다가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역은 사람 없는 곳을 찾았고요. 지역은 한참을 서 있다가 이상한 웃음이 새어나왔죠. 웃으면서 목이 메고 웃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지역은 그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자기냐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 지은호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지역은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눈물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죠. 지역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다가 벽에 기대어 울었고요.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역 화면에 지은호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지역은 받지 못했죠. 받으면 다 말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은호가 다 알아챌 것 같았어요. 지역은 통화가 끊어질 때까지 화면만 보고 있었고요. 그 사이 성재는 집 쪽으로 차를 돌렸어요. 고성이가 다시 전화할 것 같았고 박진석이 오늘 저녁을 부를 것 같았죠. 성재는 사직서를 쥔 손에 힘을 더 줬어요. 성재는 오늘 밤이 지나면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고요. 지역은 옥상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부산 동성병원 쪽 소식에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성재는 사직서를 품은 채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고요. 과연 지역은 자신의 몸에 생긴 이상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성재는 오늘 밤 어디까지 결심하게 될까요? 성재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는데요. 사직서를 손에 쥔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참 이상했죠. 이 종이를 내미는 순간 자기 인생이 가벼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먼저 올라왔어요. 성재는 오늘 밤이 정리의 밤인지 폭발의 밤인지 가늠을 못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재는 고성이가 왜 그렇게 초조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집은 평소보다 더 반짝였고 식탁도 더 정갈했거든요. 고성이는 늘 위기가 오면 더 완벽해지는 사람이었죠. 고성이는 웃음도 더 예쁘게 붙이고 말투도 더 부드럽게 바꾸는 편이었고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위험 신호처럼 느껴져서 성재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고성이는 성재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꺼내는데요. 고성이는 낮은 목소리로 성재에게 확인했죠. 오늘은 아버지 앞에서 불필요한 말하지 말자고요. 성재는 그 문장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음이 올라왔어요.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필요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성재는 고성이를 보며 아주 짧게만 말했어요. 성재는 더는 자기에게 같이 숨기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고성이는 그 말에 표정이 살짝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정말 잠깐이라 더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흔들린 다음에 바로 계산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성재에게 현실을 들이밀었죠. 박진석이 알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고요.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숨긴 게 이미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박진석이 거실로 나왔는데요. 박진석은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사람을 볼 때 표정이 아니라 눈이 먼저 움직이는 편이었고요. 박진석 눈은 성재를 지나 고성이 얼굴에 잠깐 멈췄어요. 고성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피하면 들킨다는 걸 고성이도 알고 있었죠. 식탁에는 가족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분위기를 일부러 띄우려 했는데요. 대화 주제를 가볍게 던지고 웃음도 크게 만들었죠. 그 웃음이 커질수록 성재는 더 불안해졌어요. 박진석이 웃음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재는 그게 모르는 웃음인지 알면서도 웃는 웃음인지 판단이 안 됐어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먼저 잔을 들어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요즘 얼굴이 어둡다고 했죠. 성재는 대답을 길게 못했어요. 성재는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성이는 바로 끼어들었어요. 고성이는 성재가 요즘 일이 많다고 대신 말해줬죠. 성재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고성이는 늘 이렇게 말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말을 가져가고 상황을 가져가고 사람 마음까지 가져가려 했던 거죠.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뜬금없이 물었어요. 성재에게 요즘 누구 편이냐고요.
성재는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성재는 웃는 척을 했지만 잘 안 됐죠. 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성재는 누구 편이냐고 따질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옳은 게 뭔지부터 봐야 한다고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멈췄는데요. 박진석은 바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재에게 물었죠. 성재는 고성희를 용서할 마음이 있냐고요. 성재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던지는 질문처럼 들려서요. 그래서 성재는 더 조심스럽게 답을 골랐어요. 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했죠. 아버지가 용서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용서하라고요. 성재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가 비겁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결정을 미룬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진석 반응이 뜻밖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석은 말했죠. 고성애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박진석은 자기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을 정도로 고성희가 참 애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요. 다른 사람도 따라 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더 크게 웃었죠. 고성희도 같이 웃었는데요. 고성의 웃음은 목이 마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기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붙인 웃음 같았죠. 성재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알고도 행복이라는 모양을 붙드는 건지요. 성재는 그 순간 첫 번째 큰 뒤집기를 느꼈어요. 박진석이 용서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쥐고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사직서를 떠올렸어요. 사직서가 갑자기 도망처럼 느껴졌고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박진석은 평온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도 다정한 말을 던졌죠. 고성희는 그 다정함이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다정할수록 칼을 더 깊게 숨기는 사람이라는 걸 고성희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그래서 더 환하게 웃었어요. 환하게 웃을수록 속은 더 뜨겁게 타는 것 같았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진석이 성재를 다시 불렀는데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서재에 잠깐 오라고 했죠. 성재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성희는 물을 가져오겠다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자연스러움이 더 불안했어요. 고성희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성재가 서재로 들어가려는 순간 고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고성희는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죠. 식탁에서 확인하면 표정이 흔들릴까 봐요. 하지만 진동이 연달아 오자 고성희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성희는 문을 닫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는데요. 그 숨이 떨렸어요. 고성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봤죠. 서류는 고성희가 평생 숨기고 싶던 종류였어요. 이름과 날짜가 선명했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고요. 고성희는 종이를 넘기다가 손이 굳었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증거였거든요. 고성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요. 고성희는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반복할수록 더 절망이 커졌어요. 고성희는 누가 이걸 가져다 놓았는지 떠올렸어요. 성재였을 수도 있었고 박진석일 수도 있었고 비서일 수도 있었죠. 고성희는 그 가능성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움켜쥐고 방 안을 서성였는데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고성희는 곧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희는 숨을 죽이며 성재에게 말했죠. 예전에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고성희는 말이 더 거칠어졌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난다고요. 성재는 그 전화를 듣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성재는 이제 진짜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요. 서재에서 박진석은 성재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는데요. 성재가 뭘 알고 있냐고요. 성재는 숨을 삼켰어요. 성재는 아버지 눈을 제대로 못 봤죠. 박진석 눈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숨긴 게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요.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타입이었죠. 성재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했는데요. 자기는 회사를 잠깐 내려놓겠다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성재는 그 작은 움직임이 더 큰 경고처럼 느껴졌죠. 박진석은 성재에게 물었어요. 도망이냐고요. 성재는 부정하고 싶었는데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재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재는 지금 자기가 회사에 있으면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큰 일 한가운데에 고성이가 있다고 직접 말하진 못했어요. 성재는 그 말을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고요. 박진석은 성재를 한참 보다가 뜻밖의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진석은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고 했죠. 박진석은 자기도 어렴풋이 들은 게 있다고 했어요. 우진이 건강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요. 그걸 왜 고성이가 말하지 않았는지 박진석도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고요. 성재는 그 말에 등골이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이미 실마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때 밖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고성희는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박진석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박진석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박진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재는 박진석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성희를 계속 믿을 거냐고요. 박진석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대신 성재에게 물었죠. 성재는 그 여자를 용서하고 싶냐고요.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성재는 말했어요.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문제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성재는 지금부터 한 가지를 잘 선택하라고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마음이 아니라 책임으로 결정하라고요. 성재는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이제 가족보다 판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재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집은 이미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들어섰구나 싶었죠. 그 시간 지혁은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요. 지혁은 지은호 전화가 끝난 뒤에도 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지혁은 자신이 무너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죠. 지은호가 알면 지은호가 또 자기 삶을 던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지혁은 그래서 더 차갑게 굴기로 결심했고요. 지혁은 2박 3일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했어요. 그 말이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졌죠. 식탁 쪽에서는 다시 웃음이 터졌는데요. 박진석은 다시 가족을 묶어두는 말을 꺼냈어요. 고성이는 방 안에서 서류를 움켜쥔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죠. 고성이는 그 웃음이 자기 장례식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고성이는 문을 열고 나갈지 서류를 숨길지 성재를 붙잡을지 계산했는데요. 계산이 잘 안 됐어요. 처음으로 고성이가 계산을 놓치는 순간이 온 거였죠.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서류 맨 아래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고성이가 지우고 싶었던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지금 박진석 손에도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성재를 떠올렸는데요. 성재가 결국 등을 돌릴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성재가 사직서를 든 손을 떠올렸고 그 장면이 눈앞에 박혔죠. 고성이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성재를 놓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고성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고성이는 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밤 내가 나를 안 잡아주면 너도 같이 무너진다고요. 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는데요. 성재는 고성이가 끝까지 우리를 만들려 한다는 걸 알았죠. 성재는 그 우리에 들어가는 순간 지은호도 우진도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성재는 그래서 사직서를 더 꽉 쥐었고요. 성재는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죠. 내일 아침까지 숨긴 것들 다 모아오라고요. 성재는 그 말이 사실상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은 웃음으로 덮였는데요. 덮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지혁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고 지은호는 우진 병원 쪽을 막아내고 있었고 성재는 아버지와 고성의 사이에서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자기 방에서 서류를 움켜쥔 채 처음으로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죠. 이제 고성이는 어디로도 숨을 곳이 남지 않았는데요. 박진석 앞에서 진실이 한 번이라도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이가 붙잡고 있던 자리와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고성이는 끝까지 버티며 또 다른 판을 짜려 할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는 쪽으로 굴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고성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지금부터는 거짓이 유지되는 시간이 아니라 거짓이 무너지는 속도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였죠.